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또 간만에 이렇게 하늘 배경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제 인생도 정말 많이 바뀌었고요. 뭐 직업도 변했고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의 성격도 정말 글쎄요, 막 이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도 높아졌고 행복감도 정말 커졌기 때문에 제 채널을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명리학을 접하시고 공부하시면서 두려움과 그런 불안감보다는 행복과 또 높아진 삶의 질을 얻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하늘 배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영상들은 제가 뭐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따라 해보셔라,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저도 지키려고 애쓰고 또 지키다 보니까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는, 그런 것들만 고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드렸던 말씀들 중에서 조금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어,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종합을 시켜드리면 참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말씀 참 많이 드렸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명리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전부 다 다르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주로 비유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나 뭐 낯설은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명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태어난 계절 월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보죠.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봄에 태어났다, 묘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대운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그 공간이 묘월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겨울 대운이 왔다면 이 묘월인 내 우주에 겨울 기운이 가미되는 것뿐이죠. 그 이야기인 즉슨 겨울 대운이 왔다 그래서 묘월생이 갑자기 겨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뒷받침하는 게, 예를 들어서 겨울생이다, 근데 겨울 대운이 왔다, 그러면 대단히 추워지겠죠. 안 그래도 겨울생인데 겨울 대운이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변화가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온난한 묘월에 태어났는데 겨울 대운이 왔다 그래서 그렇게 극심하게 추워진다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작용만 보더라도 말이죠.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내가 태어난 계절이 곧 나의 우주이다 라는 거는 명확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공간이 나왔으니까 시간까지 더한다면 시공간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묘월 묘시에 태어나신 분은 나의 시공간, 즉 나의 우주는 묘월 묘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봄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재미있는 개념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내가 묘월에 태어났는데 나머지 7글자가 전부 다 금기운이다. 묘월하고 상충하겠죠? 그러면 액면 그대로 나는 나의 우주를 벗어나려고 때로는 대항하고 때로는 수긍하고 때로는 괴로워하면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반대로 묘월에 태어났는데 나머지 7글자도 나무의 기운이 강하다. 그럼 나는 내 세상 안에서, 내 우주 안에서 순응하면서 그 안에서 열심히 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서로 다른 계절에 태어난 사람은 우주가 다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은 그럼 같은 묘월에 태어나면 우주가 똑같겠네,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겠죠.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같은 묘월에 태어났더라도 일간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나무를, 그 봄 기운을 뭐로 인식하는가의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신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났다, 그럼 나의 우주를 편재로 인식할 겁니다. 즉 묘목을요. 자, 그런데 병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났다, 그럼 나의 묘목을 정인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일간인가에 따라서 또 우주가 세분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은 일간에 같은 계절에 태어나면은 우주가 똑같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매분 매초 지날 때마다 이 천체는 움직이고 있거든요. 즉 계절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겨울이었고 오늘도 겨울이었지만
분명히 다른 겨울입니다. 왜냐하면 봄을 향해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면 그건 역시 다르다라는 게 되겠죠.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우주가 다르다.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이 스스로는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것은 조금 후순위로 밀어두더라도 말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해야지 이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가 맞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간에 갈등이 형성된단 말이죠. 그 이유는 서로가 우주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우주가 다르니 서로의 우주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고 서로의 우주를 이해할 수가 없다 보니 갈등 또는 미움, 혐오 이런 것들이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건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우주 안에서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겠지만 그 판단의 결과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 잘못까지도 저 사람의 우주는 저러니까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우주 속에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고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그 결과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대단히 무섭게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이 아니라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 양상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라는 것도 뭐든지 정도가 있겠죠. 저는 명리학 공부하면서 참 많이 느낀 게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늘 양극단으로 생각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싫어하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사랑하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는 거죠. 아닙니다. 분명히 단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그걸 못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를 주는 정도가 지나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단계가 높은 거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언젠가는 치르게 될 것이고요.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의 우주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로부터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우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내 배우자가 됐든 우주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의 우주가 다름을 이해하고 또 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이 명리학이라는 게 하도 낙서로부터 나왔잖아요. 하도 낙서가 이제 생소하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산책처럼 한 칸 띄고 하도 낙서 이렇게 쳐보시면은 또 관련 영상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명리학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모든 학문들, 뭐 유전자학, 생물학, 심리학, 수학, 과학, 음악, 미술, 그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요 하도 낙서로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이 하도 낙서라는 게 두 가지의 그림입니다. 하도라는 그림이 있고 낙서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도라는 그림은 우주의 기운, 하늘의 기운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요. 생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의 원리라는 거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를 뜻하겠죠. 자, 그리고 이 낙서라는 것은요 극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네, 그리고 이 낙서는요 극의 원리인데 이것이 이 땅의 원리, 인간의 질서에 대해서 논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의 원리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또한 하늘의 질서이다.
그리고 우리는 겨울이 찾아왔음에도, 즉 해월이 됐음에도 자월쯤은 돼야 춥다라고 느끼고 이제 겨울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생의 원리는 임박해서야 우리 사람은 체감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월이 됐다 그래서 야 봄이다 그러지 않아요. 인월은 2월이잖아요. 우리는 묘월 중반부가 넘어가서야 이제서야 봄이 오나? 즉 임박해서야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자연적인 질서이죠. 반면에 극의 질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투쟁을 하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기운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일간이 극하는 거를 재성이라고 하잖아요. 재성 그러면은 명리하시는 분들 다 막 귀가 쫑긋하실 거예요. 왜죠? 재성은 돈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돈하고 다투나요? 다투지 않습니다. 돈의 생리를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돈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겠죠. 나는 반드시 돈을 많이 벌어서 저 돈하고 싸워서 이길 거야. 그러신 분들은 큰 부자가 되기 어렵다고들 다들 말씀하시죠. 명리적으로도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돈의 생리를 이해하고 돈이라는 생명을 포용했을 때 그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이치랑 똑같죠. 다분히 단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남명 입장에서 재성은 부인 또는 여자가 되잖아요. 뭐 여자를 때리고 뭐 강압적으로 데리고 간다고 그 이성이 나를 마음으로 따를 리는 없겠죠. 당연히 그 이성을 이해하고 포용했을 때 그 여성이 마음으로 또 나를 따르고 나에게 마음을 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극의 원리를 단순히 다투고 싸우는 걸로만 착각하고 있는데요. 일간과 재성의 관계만 보더라도 다투고 싸우는 관계가 아닌 포용해야 될 대상, 이해하고 포용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일간과 재성의 관계만 봐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점이죠. 자, 그런데 그게 작용을 할 때 왜 고통이 따르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을목일간이 있는데 신금편관이 들어오게 되면 을목일간이 괴로워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각 해당 그 오행과 글자들은요. 그 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을목인데 신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을목이라는 유전자가 그 속성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고유성을. 그런데 신금은 나를 취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나는 고유성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아픔이라는 게 형성이 되겠죠. 이 극이라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해당 글자들이 서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생기는 아픔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빼앗고 쟁탈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해하고 포용했을 때 따라오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게 극하는 것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때문에 제가 이전에 어떤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식신상관은 정관편관하고 서로 극하는 관계입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관성을 포용하고 이해하라는 것이지 관성하고 다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식신상관은 나의 언행이 되겠죠. 자, 내가 언행을 왜 표출하겠습니까? 사람 무리들에게 그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너무나도 감사한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도달되기 위함이겠죠. 아니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말면 되겠죠. 그런데 식상을 행사한다라는 것은 사람 무리, 즉 관성에게 도달하기 위함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성을 포용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관성과의 다툼도 생기지가 않겠죠. 자, 그러면 극의 원리, 즉 하도 낙서에서 낙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땅의 원리, 인간의 질서는 다툼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구나. 그랬을 때 진정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결합시켜 볼까요? 첫 번째는 서로의 우주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도 낙서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잘잘못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어, 타인에게 많은 타인에게 또는 한 명의 타인일지라도 큰 피해를 입혔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포용할 대상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우리가 지켜봐 줘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물론 저의 이러한 생각이 아둔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조차도 하도 낙서는 그들조차도 이해하고 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둔한 저의 머리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질서가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 질서라는 것을 우리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죠. 그럼에도 잔악무도한 일을 저지른 사람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막무가내로 우리가 용서하고 포용해야 되는 대상일까라는 거는 저도 역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보고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우주는 정말 다르다. 여러분들도 그것이 내 부모, 내 자식, 내 배우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우주가 다르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인간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왠지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드려 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구정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갑진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저는 자진반합하면서 관성이 좀 커질 예정입니다. 제명식은 관성이 커지면 좀 버겁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피하지 않고 관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그 관성만 또 감사하게 짊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저녁이니까요. 내일도 오늘 저녁도 내일도 좋은 하루, 좋은 생각하시면서 보내십시오. 이만 가보겠습니다.